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한덕수 고난 대행이죠.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온갖 수작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가용한 법적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서 견제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출마론, 대망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팎에서 지금 되게 세게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이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말에 입장 정립이 안 될 경우에는 내일이죠.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한다, 이런 플랜 B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반짝 잔뜩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압박과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요, 지금 이제 우원식이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자, 로펌이 이제 한 두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제출했고, 우원식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 이제 헌재로 넘어갔는데, 저 헌재에서는요, 본래 이 40여기가 담당하는 걸로 전자추첨에서 결정이 됐는데, 야, 이거 전자추첨도요, 이거 조작. 그러니까 이 장재원 박사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바람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게 하필이면 40여기까지 가느냐. 이거 뭐 귀신도 알고 있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장재원 박사가 이제 전문가이신데, 글쎄요, 이런 물론 우연히 그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여 때 가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즉각적으로 이거를 전원 합의부로 넘겼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저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다수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왜냐면 국정 공백을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소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지만, 이번과 같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는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게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내 이 좌파들의 경우는 항상 반대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헌법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교수가 문화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서 조목조목 한 3가지 이유로 이거는 합법적이다, 합헌적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 어제도 울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호남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방산 선생이 말이죠, 이 한동훈이를 참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은 참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SNS에 글을 올렸고요.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쫙 돌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배신자들은 오직 열받아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번씩이나 말이죠, 이철우 경북지사한테 사람을 중용할 적에 쓸 적에는 반드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써야 된다, 이거를 2번씩이나 얘기했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이 실망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요, 자유민주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 그렇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배신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좌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인간 아니냐, 사이비 우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 있어요. 왜? 장인이 골수 좌파 NL계잖아요. 자, 그러니까 딸이 누군데? 한동훈이 부인하세요. 한동훈이 부인이고 완전히 문파,
이 맘카페 회원이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완전 좌파인데 우리 국민의힘의 우파로 위장해갖고 돌아가갖고 흔들어서 완전히 총선에서 망하게 시키고 그것도 양에 앉혀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역사적인 죄를 우리 자유 우파 세계에 저지른 인간이 바로 이 한동훈이 이런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호남 쪽에서 불고 있는 한동훈이 절대 안 된다. 한동훈에 대한 강한 이 비판 요거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요. 이런 인간이 참 뻔뻔스럽기 짝이 없죠. 이건 말로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산 선생님이 SNS에 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올린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 말이죠. 조선일보 칼럼에서 지금 김어준이를 날리는 칼럼을 썼습니다. 요 좌파들의 그 유튜브 세계를 직격하는 그런 이 칼럼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슈퍼챗 이 김어준이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재주도 많아요. 이 좌파들의 세계는요, 돈이 아주 잘 따라다녀요. 돈이. 그리고 이제 우파 이 유튜브들도 재주 좋은 사람들은 슈퍼챗으로 전 세계 1등한 유튜버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고, 제가 우리 우파 유튜버들 누가 1등을 했는지는 뭐 제가 직접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어준이 이 사기꾼들, 뭐 직접 칼럼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기꾼의 세계, 유튜브들의 세계, 그야말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는지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실망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유튜브 방송도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더 열심히 보셔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피지기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속상하고 열받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요. 그럴수록 좋은 정보는 공유한다. 대신 가짜 정보는 사양.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기치로 제 방송 기조가 그거 아닙니까? 정확한 정보. 자, 그래서 뭐 99명 중국인 선거 공작설 이거 제가 거의 보수 유튜버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그거는 제 경험으로 보나 그리고 기사의 전후 맥락으로 보나 사실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비판하고 또 그 당시 또 떠났어요. 자, 지금 흘러가는 그 모양을 보면 제 판단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알리는 거기에 최고의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 당시 99명이 진짜인 것처럼 지금 방송했던 초대형 유튜버들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사과 한마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에는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본인 개인 채널이니까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의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아주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꼭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외교안보는 제가 전문가라고 뭐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러나 정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처음 방송할 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미해서 제가 논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외교안보는 시종일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신뢰하시고요. 고비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요 202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한참 뭐 죽었네 살았네 난리 났을 때도 제가 또 가짜 방송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과거 현직에 있을 때 정보 평가하듯이 이거는 가짜인 것 같다, 이거는 진짜인 것 같다. 제가 평가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판단이 정확하게 맞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제가 뭐 맞다는 말만 해도 저도 뭐 틀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 이거 뭐 기각될 걸로 아는데 저도 틀렸잖아요.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틀렸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논평했다. 그러면 저는 양심불량이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철호 지사한테 그랬잖아요. 나도 헌재에서 인용이 될 기각이 될 것으로 인용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바뀌더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바뀐 거예요. 저도 틀린 거고, 저도 틀릴 때 있어요. 뭐 제가 뭐 점쟁인가요? 틀릴 때 있는 거지. 자, 그러나 제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게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 정보를 게을리하고 또 의도적으로 뭘 좀 왜곡해서 정보 판단에 실수가 있는 경우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는데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면서요. 지금 이번 대선 6월 3일까지는 최소한도 우리 보수 유파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시청해 주셔서 그야말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많이 봐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 한덕수 지금 대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요, 지금 변호사들, 그 다음에 로펌들 일제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5-6건이나 지금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헌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거를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정한 데 이어서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빠르면은요, 이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금방 나오잖아요. 3-4일 만에. 그래서 내주 중으로 가처분 신청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안 심판으로 들어가면 한두 달도 걸릴 수 있고, 이건 하세월이죠. 쥐들 마음이니까. 아니, 이진수 위원장 할 게 하나도 없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 할 거 하나도 없는데 2달이 넘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준이고 작태입니다.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자, 이게 하세월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대선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한덕수를 악마화시키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자, 그래서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로펌은요, 도담 소속의 김정한 변호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 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 이거 왜냐하면 여기 우파 지금 재판관들이 지금 압력을 받고 협박을 받았다. 약점을 너무나 많이 노출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이제 재판관의 경우에 한 발언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극렬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본다면 이건 뻔한 거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는 거 보면 전반적인 다수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정치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뭐가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냐, 오로지 그 지점 하나만 보고 판결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소용없어.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18일까지는 이 문영배 요 인간이 또 딱 방맹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요 2명을 임명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완규 현 법제처장, 그다음에 함성훈 지금 고법 부장판사, 요 함상훈 부장판사, 요 2명은 무조건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민변하고요, 이 법무부인 덕수, 그 다음에 이제 김정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헌법 소원을,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원식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은혁이가 주심을 맡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 의미를, 법률적인 해석을 한다면 중앙대학의 이인호 교수가, 이분은 이제 헌법 전문가거든요. 이인호 교수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야권의 주장,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가 뭐냐?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적이기는 하지만은 대통령 권한의 행사자이다. 그래서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그 헌법적 책임도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 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할 뿐 권한행사의 한계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해야 되는 것이다. 헌법과 국가의 기능은 한시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전쟁 발발 시 국군 통수권 행사에서 전쟁을 주의해야 하고,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권한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통한 법률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 그리고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동하는 권한, 그리고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등 모든 행정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게 헌법 이 정신에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권한이 결국 국정을 새롭게 형성하는 권한이다. 이게 국가 기능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국가 기능의 계속적인 행사, 그렇죠? 이거를 볼 때 헌법상 모든 권한 다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옳은 저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권한 대행자는 흔히 임시적 주의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헌법학계에서는요, 이론적으로 국정 공백을 메우거나 현상 유지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제, 그 임시적 주의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자제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정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나 현상 유지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권한 대행의 몫이다. 예. 일종의 이제 통치권적 차원의 정치 행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판단까지 사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치 영역에 맡긴 것은 맡겨두는 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이제는 정치 보건에 힘써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주 옳은 얘기고, 세 번째로는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이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권한 행사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임명해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임명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재판관의 직위를 획득하는 것은 똑같다. 또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자리다. 대법관은 되고 재판관은 왜 안 되는가? 이게 이제 마용주는 임명했잖아요. 근데 마용주 임명해서는 안 되고, 되고, 마용주 대법관은 되고, 그리고 새롭게 임명하는 2명 헌법재판관, 이완경과 함상훈은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이 과거에 황교안이도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독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만 시비를 거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통큰 정치가 아니다. 아주 옳은 얘기예요.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정도를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김어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어준. 자, 김어준 들어가기 전에요. 이 방산 선생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지금 한동훈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요 인간 말이죠. 제대로 지금 호남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또 출마를 하느냐. 그래서 대구에서 개망신 당하고, 울산에서 개망신 당하고, 이번에는 또 이 호남에서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불가론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방산 선생의 제목이 말이죠. 개보다 못한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개도 밥 먹으며 키워준 주인을 물지 않거늘 귀양가 있는 자를 불러 장관을 시키고 당 대표까지 시키며 모든 것을 주었거늘 개보다 더 주인을 물고 찢었다. 개 중에서도 미친 개보다도 못하다. 한동훈은 원래가 좌파다. 부인은 문재인 반카파의 회원이고 이모부는 종북 좌파 NL 계열을 언론 프레시안의 창설자다. 이자가 이원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누명 씌워 30년 징역형과 벌금 1천억을 구형한 악질 검사로 그때가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했다고 자랑하는 똥개보다 못한 자다. 그때 한 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닦아준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한 은인 대통령을 또다시 물어뜯었다. 이런 미친 개보다 못한 자가 어제 출마하겠다고 여의도에 나와 똥개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유치하게 가수 서태지를 언급하며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단다. 이놈아, 너부터 교체하면 된다. 그리고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놈이 반듯한 대통령, 반듯한 나라를 다 망쳐놓고 무슨 개풀 뜯는 소린가. 예. 매라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시종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인민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냐? 내가 니놈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 이놈은 본시 좌파와 이재명, 민주당과 한패여서 선거에 나와줘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재명이 고맙다고 업고 다닐 테니 말이다. 지금의 있기까지 키워준 대통령을 물어뜯은 놈이 미친 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나와서 희희낙낙하는 똥개보다 못한 놈이 관사를 떠나는 대통령의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알까? 용서 못할 천하의 반란의 수계 역적 배신자, 그 이름은 한동훈. 야, 제대로 날리고 있어요. 제대로. 자, 이 정도는 이제 하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일보의 칼럼,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자, 이 변희원 기자의 칼럼인데 잘 썼어요. 제목이요. 김어준은 어떻게 하루에 5천만 원을 벌었나. 이게 이제 4월 4일 날 헌재 판결이 나오는 날 슈퍼챗으로 5천만 원을 넘게 5,484만 5,128원을 벌어들여서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1위. 자,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는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요 언론에 등장하는 사기꾼들, 사기꾼 좌파 유튜버들이죠. 페라리 타고 다니고 시그널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되게 포장해서 가짜를 하면서 그야말로 가짜 뉴스까지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저렇게 슈퍼챗을 하루에도 5천만이 넘게 만들어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이쯤 되면 끝난 것이다. 무슨 이런 인간들이 무슨 겸손이냐. 당연히 겸손하지 않는다. 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슈퍼챗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지금요, 지금 예, 칼럼 내용을 조금은 자세하게, 예,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저도 뭐 저한테는 슈퍼챗 쏴주신 분들 덜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극히 뭐 일부입니다. 뭐 한 달에 그냥 뭐 한 서너 명에서 한 돈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본래 이거를 뭐 돈을 의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께 제가 적절한 게 또 좋은 선물로 다 돌려드리려고. 그러나 그 호의만큼은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 기자가요, 변희원 이 기자입니다.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양태를 취재하면서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유튜브의 라이브 방송을 접했다. 그래서 별의별 방송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계엄 직후에는 미군을 일부러 몇 명 살해가지고 미군의 북한 폭격을 유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게 김어준의 가짜뉴스예요.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근거 없이 내놓거나 생떼에 가까운 김어준의 채널, 이거 하고 있다는 거야. 선동.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 이런 식이다. 그래서 더 황당하고 거칠면서 더 많이 벌었다. 여기까지 슈퍼챗을 받으려고 기행을 일삼는 여타 유튜버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하루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5,500만 원을 한 채널에 보낸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게 이제 김어준 채널에 지난 4월 4일 날 쏟아진 슈퍼챗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일 전이나 윤 대통령 석방일동 우파 보수 유튜버의 대목에도 슈퍼챗에 하루에 1,000만 원을 넘는 채널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 어떻게 방송하길래 4일의 라이브를 봤다. 예, 그러니까 김어준 4일 헌법재판소 요 라이브를 봤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5천만 원이 넘는 슈퍼챗이 들어왔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거는 하여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김어준의 방송은 공중파나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이상으로 번듯하게 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사기꾼의 공통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법. 이들은 하나같이 럼버르기나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시그니엘, 잠실 롯데지요, 최고가 주상복가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연예인과 사귀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유럽 귀족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실제의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더 유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더라.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김어준의 경우는 딴지일보라고 하는 인터넷 마이너 매체에서 시작해서 유튜버까지 지금 넘어왔다. 예. 그래서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지만은 소위 더 그럴듯해 보이려면 위에 언급한 페라리나 시그널처럼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지상파나 종편보다 더 메이저처럼 보이는 방송을 꾸미는 이유일 것이다. 심지어 채널 이름도 김씨가 TBS 라디오에서 진행을 맡은 뉴스 공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 예, 그대로 쓰고 있다. 유튜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다. 헛소리도 거짓말도 정성스럽게 공들이고 정교하게 설계하면 진담이고 진실처럼 보이는 게 요즘 시대다. 그 힘으로 돈을 무대가 지금은 유튜브다. 웬만한 강심장 철면피가 아니라면 선뜻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이너 사기꾼이 아니라 메이저 사기꾼이 될 각오가 없다면 당신의 섣부른 도전은 금물이다. 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유튜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요.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가 칼럼을 통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